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 죽어요. 희미한 의식 속으로 어린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65세 강성유는 차가운 바위에 등을 기댄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시야가 흐릿하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대답하세요. 7세 정도로 보이는 작은 아이가 석윤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어요. 회색 승복을 입은 동자승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석윤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무리하게 산을 오른 결과였죠. 사실 석윤이 이 산길을 오르는 건 8년 만이었습니다. 딸 미나와 함께 매주 올랐던 그 익숙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죠. 산길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오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던 거였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의식이 멀어져 가는 순간 이 작은 천사가 나타난 거였죠. 아, 맞다. 아이는 급히 승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사탕 몇 개를 꺼냈어요. 평소 출출할 때 먹으려고 몰래 챙겨둔 것들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아이는 서투른 손놀림으로 사탕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석윤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줬어요. 딸기맛 사탕이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죠. 하나 더요. 빨리 드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는 자신이 아껴두던 사탕을 아낌없이 꺼내 석윤에게 먹였습니다. 포도맛, 사과맛, 레몬맛. 달콤한 맛이 혀끝에서 퍼져나갔어요. 5분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윤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어요.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의식이 또렷해졌죠. 아이야, 할아버지, 정신 좀 드세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석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했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석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구해준 거였어요. 고맙다. 네가 구해준 거구나. 석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어지럽긴 했지만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실 수 있어요? 우리 절로 가야 해요. 스님께서 보셔야 해요. 아이는 석윤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지만 의외로 따뜻하고 힘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니? 할인이에요. 이할인이요. 할인. 석윤의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8년 만에 오르는 이 길에서 이런 작은 천사를 만나다니요. 할인아, 정말 고마워. 할인은 석윤의 손을 꼭 잡고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몇 배나 큰 어른의 손을 끌고 가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천천히 걸어요. 할아버지 아직 많이 힘들죠? 가끔씩 뒤돌아보며 괜찮은지 확인하고 힘들어하면 잠시 쉬어가자고 말했습니다. 7살 아이가 65살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30분쯤 올라가니 나무 사이로 기와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가 우리 절이에요. 청년사라고 해요. 청년사. 그 순간 석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8년 전 딸 미나와 함께 다니던 바로 그 절이었습니다. 미나가 집을 떠난 후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오늘 처음 다시 찾아온 것이었죠. 석윤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일까요? 할인의 작은 손이 석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청년사 입구에 서자 석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8년 전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날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직도 아프세요? 할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유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할인아. 그냥 오래간만이라서 그래.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8년 전 이곳에서 딸 미나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이게 누구신가요? 석윤 거사님 아니십니까?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법당에서 나오시는 분은 해안 스님이었어요. 55세의 스님은 8년 전과 변함없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고 계셨습니다. 스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석유는 깊이 절했습니다. 8년간 담아두었던 미안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미나 양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해안 스님의 말씀에 석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스님은 곧 분위기를 눈치채신 듯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석윤의 머릿속에 8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딸 미나와 함께 이 산길을 올랐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스님께 인사드려요. 지난주에 하신 법문이 정말 좋았거든요. 미나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20대 초반이었던 미나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를 석유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젊은 나이에 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말이죠. 미나야, 네 또래 친구들은 다 카페에서 시간 보내는데 너는 왜 이런 곳만 좋아하니? 아버지는 몰라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법당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부처님 앞에 놓인 연꽃등, 은은한 향 냄새, 고요한 분위기까지요. 석유는 8년 전 이 자리에서 딸과 함께 앉아있던 기억이 났습니다. 미나는 항상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무얼 그리 간절히 빌었는지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죠. 미나야, 뭘 그렇게 빌어? 비밀이에요. 아버지 건강하시라고, 저희 가족이 항상 행복하라고 빌어요. 그때 미나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거사님, 기억나십니까? 미나 양이 제 법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해안 스님이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석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정말 스님의 말씀을 좋아했었거든요. 어느 날 스님이 이런 법문을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있죠. 그때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석유는 그런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더 많이 벌어야 딸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저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절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그 말에 석유는 불편했어요. 무슨 소리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지금 편하게 사는 것도 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때문이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미나의 이런 생각이 석윤에게는 현실 도피로 보였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여겼어요. 8년 전 마지막 방문 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석유는 화가 나 있었어요. 딸이 절에만 오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스님, 제 딸이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느니,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느니.
해안 스님은 그때도 지금처럼 자비로운 미소만 지으셨어요. 거사님, 미나 양은 참 좋은 아이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하다고요? 그 순수함 때문에 세상 물정 모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석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었죠. 그때 미나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스님께 왜 그러세요? 미나야, 우리 이제 여기 오지 말자. 네가 이상해지고 있어. 그날 석윤은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왜요? 전 여기가 좋은데. 좋긴 뭐가 좋아. 젊은 나이에 절에서만 시간 보내면 어떻게 해?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 시간 보내라. 미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글썽였었죠. 그게 이 절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미나가 왜 이곳을 좋아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던 거였겠네요. 미나 양은 마음이 따뜻한 아이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여기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곤 했어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석유는 딸이 그리웠어요. 8년이나 연락이 끊긴 딸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할인이 석윤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8년 전 미나와 닮아 보였어요. 할인아, 너도 이곳이 좋니? 네,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스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인의 말이 8년 전 미나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석유는 알 수 있었어요. 이곳이 정말 마음의 안식처라는 걸 말이죠. 석양이 법당 창문으로 들어와 부처님상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8년 전 딸과 함께 봤던 그 풍경이었어요. 석윤의 마음에 딸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나야,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구나. 작은 중얼거림이 고요한 법당에 울려 퍼졌어요. 8년간 쌓인 그리움이 목을 매게 했습니다. 절에서 돌아오는 길, 석윤의 마음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5세였던 그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석윤은 작은 건설회사를 막 시작한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별로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지만 야망만큼은 누구보다 컸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뛰어다니며 일했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어요. 수미라는 이름의 26세 여성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맑은 눈동자, 수줍은 미소를 짓는 그녀에게 석유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카페가 만석이어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던 석윤.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저는 강성윤이라고 합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김수미예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첫 만남에서 나눈 대화가 석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수미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어요. 눈을 반짝이며 제자들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정말 행복해져요. 수미의 그 말에 석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젠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석윤은 매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수미도 방과 후면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커피 한 잔으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6개월 후 석윤은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며 말했죠. 수미야, 나와 결혼해 줄래? 지금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 수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석윤 씨, 저도 석윤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도 많지 않고 피로연도 간단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신혼생활. 수미는 결혼 후에도 계속 교직을 유지했어요. 석윤의 사업이 아직 불안정했거든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힘내면 돼요. 수미는 항상 석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아내가 있었기에 석윤은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어요. 결혼 1년 차,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손잡고 동네를 산책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생기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수미가 석윤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아들이면 민수, 딸이면 미나는 어때?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이야. 좋아요. 민수, 미나. 예쁜 이름이네요. 두 사람은 미래에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아이 방은 어떻게 꾸밀지, 어떤 교육을 시킬지, 어디로 여행을 갈지 말이죠. 석윤의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일처리로 입소문이 나면서 작은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결혼 2년째 되던 해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여보, 석윤이 현장에서 돌아오자 수미가 달려나왔어요.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죠. 2줄이에요. 2줄. 수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윤은 아내를 꼭 안으며 뛸 듯이 기뻐했어요.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기가? 네. 병원에서도 확인했어요. 6주 됐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교는 어떻게 할지, 아기용품은 언제 살지, 어떤 부모가 될지에 대해서 말이죠. 석유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수미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뱃속 아기에게 매일 동화책을 읽어주고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아기야, 엄마가 예쁜 이야기 들려줄게. 수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석윤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저녁이면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야 해.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태동이 시작되면서 수미는 더욱 빛이 났습니다. 임산부 특유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석유는 그런 아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8개월째 갑자기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수미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아파했어요. 석윤 씨, 배가 너무 아파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임신 중독증 증상이 보입니다. 혈압이 너무 높고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수미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석유는 매일 병원과 현장을 오가며 아내를 돌봤습니다. 수미는 힘들어하면서도 항상 웃으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나을 거예요. 하지만 석유는 불안했습니다. 의사들의 표정이 날로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세요. 산모가 위험합니다. 석유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초록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하느님, 제발. 수미와 아기 모두 무사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기는 건강합니다.
예쁜 딸입니다. 그럼 수미는? 제 아내는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산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석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 안 돼요. 수미가 죽을 리 없어요. 석윤은 분만실로 뛰어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말렸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수미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수미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아내가 이제는 영원히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갓 태어난 딸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생명은 왔지만 생명은 갔습니다. 석유는 무엇을 기뻐해야 할지, 무엇을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수미야,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석유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석유는 갓난아기 딸과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미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수미와 함께 정한 그 이름이었죠. 미나야, 아빠가 엄마 목까지 사랑해줄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워줄게. 젖병을 물리며 석유는 다짐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딸을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어요. 밤마다 우는 아기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는 일들이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딸 하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수미야, 우리 딸 정말 예쁘지? 너를 많이 닮았어. 아내 사진 앞에서 매일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딸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렇게 석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미나와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아내를 잃은 아픔을 딸 사랑으로 달래며 살아가는 홀아버지의 인생이 말이죠. 미나가 5살이 되던 해 석윤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일로 달래며 미친 듯이 일한 결과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현장을 뛰어다니는 날들이 계속됐죠.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직원들이 보고할 때마다 석윤의 가슴은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 뿌듯함 뒤에는 늘 딸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나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 석윤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아내 없이 자라는 딸이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사업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작은 건설회사에서 시작해 이제는 중간 규모의 건설업체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10명이 넘었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여러 개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성공의 대가는 컸어요. 석윤이 집에 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미나는 늘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잠들어야 했어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미나야, 아빠는 미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석윤의 어머니가 손녀를 달래주셨지만 미나의 큰 눈에는 항상 아쉬움이 서려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는데 미나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석윤이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미나가 거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아빠가 그려진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와 미나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네. 석윤의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얼마나 자신을 기다렸을지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석윤은 딸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시간을 물질로 보상하려 했습니다. 비싼 장난감, 예쁜 옷, 맛있는 음식들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미나야, 아빠가 새로운 인형 사왔어. 우와, 정말 예뻐요. 미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석윤은 마음이 놓였어요. 돈으로 딸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치원도 시내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보냈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피아노, 발레, 미술까지 온갖 특별활동을 시켰어요. 우리 미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야 해. 석윤의 교육관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내 없이 자라는 딸이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미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석윤의 과보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딸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통제했어요. 미나야, 오늘은 영어학원 끝나고 바로 집에 와야 해.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아빠,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친구들은 나중에 만나고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해. 석유는 딸의 안전을 핑계로 딸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도 혼자 어디 가는 것도 모두 금지였어요. 학원도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 발레, 태권도까지. 미나의 하루는 빽빽한 스케줄로 가득했어요. 아빠, 저 좀 쉬고 싶어요. 미나야, 지금 쉬면 나중에 후회해. 아빠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미나가 중학생이 되자 석윤의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성적은 항상 1등이어야 했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바랐어요. 우리 미나는 특별한 아이야. 엄마가 없어도 누구보다 훌륭하게 자랄 거야. 석윤은 딸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자랑에는 부담이 따라왔어요. 미나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했거든요. 과외 선생님도 최고만 모셨습니다. 서울대 출신 영어 선생님, 카이스트 출신 수학 선생님, 유명 음대 출신 피아노 선생님까지. 돈은 문제 없으니까 최고로 가르쳐 주세요. 석윤의 말에 선생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미나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았어요. 미나는 겉으로는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고 싶었고 가끔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주말에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가는데 나는 왜 항상 공부만 해야 하지?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미나는 점점 내성적이 되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없다 보니 대화할 주제도 줄어들었어요. 공부 얘기 외에는 할 말이 별로 없었죠. 미나는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해. 부러워. 친구들의 말에 미나는 억지로 웃었어요. 착하다는 말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석윤의 압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명문대 진학이 목표였거든요. 미나야, 서울대 가야 해. 그래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 아빠, 저는 다른 대학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우리 미나는 최고가 돼야 해. 아빠가 이렇게 투자하는 게 다 누구를 위해서야? 석유는 딸의 미래를 이미 다 계획해 놓고 있었어요.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 취직, 그리고 좋은 집안의 엘리트와 결혼. 완벽한 인생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미나의 생각은 달랐어요. 가끔은 평범한 삶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소박하게 살면서 행복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미나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석유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역시 우리 미나야. 아빠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후 미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됐어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끼면서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걸까? 미나는 자신의 진짜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꿈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 고민 속에서 미나가 찾은 곳이 바로 청년사였습니다. 대학 친구가 소개해 준 곳이었어요. 여기 가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 한번 가볼래? 처음 청년사에 갔을 때 미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평온한 곳이 있다니. 해안 스님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씀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언제든 오세요. 이곳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미나는 그날부터 청년사를 자주 찾게 됐어요. 아버지와 함께 가게 된 것도 스님께 소개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버지, 절에 가보지 않으실래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미나의 제안에 석유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어요. 젊은 사람이 절에 다니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미나야, 그런 곳에서 시간 보내지 말고 차라리 토익 공부를 더 해라. 취업 준비가 더 중요해. 하지만 미나의 간청에 못 이겨 함께 가게 됐죠. 그것이 8년 전 청년사에서의 마지막 추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나는 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았지만 석유는 그런 딸이 현실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했어요. 성공과 출세만이 행복의 길이라고 믿었던 석윤에게 딸의 변화는 위험 신호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부녀 간의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됐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생각했던 석윤이지만 정작 딸이 원하는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된 미나에게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짧게 끊었고 집에 와서도 방문을 닫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미나야,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하니? 아빠한테 무슨 고민 있으면 말해봐. 아니에요, 아빠. 그냥 과제가 많아서 바빠요. 석유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내일 시간 있으세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소개? 누구를? 석윤의 가슴이 쿵했어요. 설마 남자친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석윤은 딸이 정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22살 딸이 남자를 소개한다니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됐죠. 아빠, 미나가 손을 흔들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한 젊은 남성이 따라왔습니다. 키는 큰 편이었지만 옷차림이 수수했어요. 깔끔하게 정리한 머리와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아빠, 소개할게요. 이준호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석윤 앞에서 긴장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아, 네. 강석윤입니다. 석윤은 준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의 바르고 진실해 보였죠.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이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이고요. 졸업 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준호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석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건설 현장이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했습니다. 준호의 말에 석윤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고아 출신이라니.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딸의 상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미나를 만나고 나서 더욱 열심히 살고 싶어졌고요. 준호의 눈빛은 진실했어요. 미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오빠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통하는 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석유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했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니. 그동안 자신이 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말이죠. 미나야,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현실을 좀 봐야지. 아빠는 왜 항상 돈 얘기만 하세요? 행복이 꼭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녀 간의 첫 번째 충돌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지금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미나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요. 준호가 석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하지만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미나와 만난 후 더욱 열심히 살고 싶어졌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말은 쉽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거든요. 석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준호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딸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간절해 보였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석윤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수미라면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 석유는 죽은 아내를 떠올렸어요. 수미는 항상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사람의 마음을 먼저 봤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달랐어요. 딸을 위해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고생 끝에 이제 성공했는데 딸이 고생하는 삶을 선택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뭔데? 다 미나를 위해서였는데. 석윤의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미나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석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벌써 결혼 얘기까지 나온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준호 오빠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빠 허락해 주세요. 미나야, 넌 아직 대학생이야. 무슨 결혼을 이렇게 서둘러?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석유는 이런 딸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절대 안 돼. 그 남자는 너에게 맞지 않아. 석윤의 반대는 강력했어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왜 맞지 않아요? 오빠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착하다고 다야? 미나야, 현실을 봐. 너는 지금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이 살았잖아. 그런데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고생만 하게 될 거야. 아빠는 왜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해요?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사랑? 사랑만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집세 낼 수 있어? 석유는 딸의 순진함이 답답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현실적인 곳인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저는 오빠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미나야, 아빠 말 좀 들어. 아빠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빠 위해서가 아니라 아빠 체면을 위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미나의 날카로운 지적에 석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딸을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면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미나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딸의 변화에 석유는 당황했습니다. 아빠가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미나의 선언에 석유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강한 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만약 네가 그 남자와 결혼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시는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 석윤의 말에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나갈게요. 정말 나갈 거야? 네. 오빤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빠가 이해 못 해주신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날 밤 미나는 정말로 짐을 쌌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비싼 물건들은 대부분 놔두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작은 가방에 담았어요. 석유는 딸이 설마 정말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며칠 지나면 잘못했다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의지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아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건강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미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22년간 함께 살았던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거였어요. 석유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딸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나가 집을 나간 첫날 밤 준호의 작은 원룸에서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버지와 결별하고 나왔다는 사실이 말이죠. 미나야, 괜찮아? 후회하지 않아?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나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오빠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했거든요. 준호의 원룸은 정말 작았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간이 부엌이 전부였어요. 미나가 지금까지 살았던 넓은 집과는 너무 달랐죠. 여기서 우리 둘이 살기에는 좀 좁지? 조금만 참아줘.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자 현실의 어려움도 따라왔어요. 미나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돈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야 했거든요. 카페 아르바이트 구했어요. 미나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게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고 까다로운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발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온 미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준호가 미나의 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우리 함께 힘내자.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청소하는 소소한 일상이 즐거웠거든요. 오빠, 이거 봐요. 제가 계란 후라이 완벽하게 했어요. 우와, 정말 맛있겠다. 우리 미나가 요리 천재네. 준호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웃었어요. 미나는 뿌듯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리 한번 해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간단한 요리 정도는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을 나갔어요. 돈이 없어서 비싼 데이트는 못했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오빠,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미나와 함께라면 이 작은 방도 궁전 같아. 두 사람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먼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준호는 졸업 후 취직 준비에 매진했고 미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취직하면 제대로 결혼식 해주고 싶어. 오빠, 저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우리 둘만의 소박한 결혼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현실적이었어요. 지금 당장 큰 결혼식을 할 여건은 안 됐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확실했거든요. 미나는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결혼식에 아버지가 오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준호가 드디어 취직에 성공했어요. 작은 건설회사였지만 정규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작은 예식장에서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축복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크다고 자신합니다. 준호의 결혼 소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미나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후 간단한 식사 자리에서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미나야, 정말 축하해. 너희 둘 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게 보여. 고마워. 정말 행복해. 신혼부부가 된 미나와 준호는 더욱 단합했어요. 준호는 회사에 다니고 미나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둘이 합치면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도 했습니다. 오빠, 우리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때 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미나가 아이 키우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해줄게. 준호는 항상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열심히 하면 분명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힘든 일상 속에서도 미나는 청년사를 자주 찾았어요. 해안 스님의 따뜻한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스님,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미나 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스님의 말씀에 미나는 마음이 놓였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호도 가끔 함께 절에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됐습니다. 여기 오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네. 그래서 제가 이곳을 좋아해요. 스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집을 나온 지 몇 달 후 미나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확인한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오빠, 저 아기가 생겼어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기가? 네. 6주 됐대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 생명이 찾아온다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우리 아기 이름은 뭘로 할까? 여자아이면 하린이는 어때요? 하늘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라는 뜻으로. 좋아. 하린이. 예쁜 이름이야. 한편 석유는 딸이 떠난 후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넓은 집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렸지만 마음 한편은 늘 허전했어요. 미나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 딸 생각이 나면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하면 딸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틀렸을 리 없어. 저 애가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미나는 임신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생생했거든요. 오빠, 아빠께 손녀가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시기상조 같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준호가 미나를 위로해 주었어요.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우리 아기만큼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꼭 올 거야. 작은 방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부부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미나와 준호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가고 있었고, 석유는 여전히 딸을 그리워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7년 전 작은 산부인과에서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할인이었어요. 준호는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미나는 진통의 고통을 견디며 딸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의 말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작고 빨간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천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미나야, 고생했어.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미나도 지친 얼굴이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워온 소중한 아기를 드디어 만났거든요. 할인아, 엄마야.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작은 손가락을 꼭 쥐고 있는 할인이를 보며 두 사람은 부모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신생아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밤낮 없이 우는 아기 때문에 미나와 준호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는 거지? 기저귀도 갈았고 젖도 줬는데. 준호가 할인이를 안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하지만 할인이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아기들은 원래 그래요. 조금만 참아요. 미나가 육아책을 보며 말했지만 둘 다 초보 부모라 매일이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밤에 할인이가 울면 이웃들에게 미안했어요. 원룸 건물이라 방음이 잘 안 됐거든요. 죄송해요. 아기가 자꾸 울어서. 이웃에게 사과하는 일이 잦았지만 다행히 대부분 이해해 주었습니다. 할인이가 태어나면서 지출은 늘어났지만 수입은 그대로였어요. 기저귀, 분유, 아기 옷 등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이번 달은 정말 빠듯하네. 준호가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월급의 대부분이 생활비와 아기용품으로 나가고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절약하면서 살면 돼요. 미나는 아기용품을 중고로 사거나 온라인에서 저렴한 것들을 찾아 샀어요.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했죠. 할인이만 건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두 사람 모두 물질적 풍요보다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할인이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미나는 다시 청년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거든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에요. 해안 스님은 할인이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예쁘네요. 부모를 많이 닮았어요. 스님이 할인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시자 신기하게도 할인이가 울음을 멈췄어요. 어머, 할인이가 스님을 좋아하나 봐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좋은 기운을 잘 느끼죠. 그날부터 할인이는 청년사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스님들과 절을 찾는 사람들 모두가 할인이를 예뻐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세 가족의 일상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에 가서 돗자리를 펴고 간단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할인아, 저기 나비 봐. 예쁘지? 미나가 할인이를 무릎에 앉히고 나비를 가리켰어요. 할인이는 작은 손으로 나비를 잡으려고 했지만 닿지 않아서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우리 할인이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준호가 할인이의 볼을 살짝 찌르며 말했어요. 할인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에는 셋이 함께 작은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린이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웃고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죠. 하린이는 정말 빠르게 자랐어요. 기어다니던 아기가 어느새 걸음마를 시작했고 옹알이하던 입에서 간단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하린이가 처음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미나와 준호는 너무 감격했어요. 우리 하린이가 말했어. 정말 말했어. 미나가 하린이를 꼭 안으며 기뻐했어요. 준호도 회사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듣고는 하린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빠의 공주님이 말을 하네. 우리 하린이 정말 똑똑해. 비록 작은 원룸이었지만 하린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어요. 하린이가 2살이 되자 청년사는 하린이에게 또 다른 놀이터가 되었어요. 절마당을 뛰어다니고 스님들과 친해지며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에 노출됐습니다. 하린아, 부처님께 인사해. 미나가 하린이의 손을 잡고 법당에서 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린이는 서툴지만 따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안 스님이 하린이에게 간단한 불경을 가르쳐 주시자 하린이는 신기해하며 따라 읽으려고 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부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스님의 말씀에 미나는 뿌듯했어요. 하린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린이가 3살이 되자 더욱 활발해졌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꽃은 왜 빨간색이야? 아빠, 나비는 어디서 자? 하린이의 질문 폭격에 미나와 준호는 때로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열심히 대답해 주었어요. 하린아, 꽃은 벌과 나비를 부르려고 예쁜 색깔을 내는 거야. 나비는 나뭇잎 뒤에 숨어서 자기도 해. 비록 비싼 장난감은 사줄 수 없었지만 하린이는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공원의 꽃과 나무, 하늘의 구름과 새들이 하린이의 장난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새 가족의 유대감은 날로 깊어졌어요. 하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사랑이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 소중했거든요. 하린아,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지? 네. 엄마, 아빠, 하린이가 제일 좋아요. 하린이의 천진한 대답에 미나와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면 셋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준호의 직장 이야기, 미나의 육아 이야기, 그리고 하린이의 하루 일과까지. 오늘 청년사에서 스님이 하린이 예쁘다고 하셨어. 우리 하린이 정말 예쁘지. 마음도 착하고. 하린이가 4살이 되면서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하린이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엄마, 나는 할아버지 없어? 미나는 그 질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린이에게 할아버지가 있지만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린아, 할아버지는 멀리 계셔서 아직 만나기 어려워.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도 하린이를 만나고 싶어 하실 거야. 미나는 언젠가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린이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면 했거든요. 준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고아로 자란 자신은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나야, 언젠가는 아버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야. 하린이를 보시면 마음이 누그러질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린이가 할아버지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해요. 그렇게 세 가족은 비록 작은 공간에서 살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었고 넓은 집이 없어도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그런 환경에서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청년사에서 배운 자비로운 마음과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말이죠. 2년 전 5살 하린이가 잠든 사이 미나와 준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맞아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하린이 잘 잘 거지? 미나가 잠든 딸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워 했어요. 하린이를 맡기고 나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을 거야. 이모가 잘 돌봐줄 거고 우리도 늦지 않게 돌아올 거니까. 준호가 미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하린이는 준호의 동생 집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 금방 올게. 이모랑 착하게 있어야 해. 미나가 하린이의 이마에 뽀뽀하며 속삭였어요. 하린이는 깊게 잠들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냈어요. 하린이가 태어난 후 거의 5년 만에 부부만의 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둘이 나온 게 언제적이야? 하린이 태어나기 전인 것 같은데? 정말 오래됐네.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육아와 생활에 쫓겨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렇게 마주 앉으니 신혼 때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하린이 키우느라 힘들었지?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인데. 오빠도 고생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그동안의 고생을 달랬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청년사를 찾았어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인이 없이 왔어요. 오랜만에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시는군요. 좋은 일이에요. 해안 스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두 사람은 법당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희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린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준호도 마음속으로 가족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와도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나는 여전히 아버지와의 화해를 바라고 있었어요. 기도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비싸지 않은 곳이었지만 둘만의 시간이라 특별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나도. 앞으로 가끔씩 이런 시간을 만들자. 준호가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린이도 보고 싶고 빨리 집에 가자. 그래, 우리 딸이 깨어 있을 시간이네. 두 사람은 하린이가 그리워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미나와 준호는 하린이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하린이가 어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더라. 정말? 우리 딸 참 사랑스러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달려오는 차가 보였어요.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위험해. 준호가 미나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 뒤집혔습니다.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고를 했고 곧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 2명,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미나와 준호를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옮겼어요.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제대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뺑소니 시도하려다 붙잡혔네요. 완전히 만취 상태입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연행해 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어요.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어요. 두 사람 모두 심각한 내상을 입었고 특히 뇌출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분 연락처가 있나요? 의료진이 물었지만 두 사람의 지갑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서로의 연락처뿐이었어요. 미나는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준호는 고아 출신이라 연락할 가족이 없었거든요. 응급연락처에 청년사 전화번호가 있네요. 간신히 찾은 연락처로 청년사에 연락이 갔어요. 해안 스님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스님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기도를 드리던 부부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니요.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뇌사 판정이 내려졌고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해안 스님은 막막했어요. 두 사람에게는 5살짜리 딸밖에 없었거든요. 며칠 후 기적을 바라며 기다렸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났어요. 미나가 먼저 그리고 하루 후 준호가 뒤를 따랐습니다. 부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해안 스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토록 선량하고 열심히 살던 부부가 왜 이런 비극을 당해야 하는지 말이죠. 부모를 잃은 5살 할인이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집에 오지 않는지, 왜 모든 어른들이 슬픈 얼굴을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모,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할인아. 준호의 동생도 어린 조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5살 아이에게 부모가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할인이를 위해서. 하늘나라? 언제 돌아와요? 할인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지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가장 큰 문제는 할인이의 양육이었어요. 준호의 동생은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인이를 계속 돌볼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를 어떻게 하지요? 친척도 없고 보육시설에 맡기는 방법밖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해안 스님은 조용히 할인이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할인이를 키우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스님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스님, 절에서 아이를 키우기엔. 미나 양과 준호 씨는 이곳을 가족처럼 여겼어요. 할인이도 이곳에서 자주 놀았고요. 이 아이가 갈 곳이 여기밖에 없다면 제가 키우겠습니다. 해안 스님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5살 할인이가 시설로 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돌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아이를 저에게 맡기신 것 같습니다. 정성껏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할인이는 청년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부모를 잃은 아픔을 안고 5살의 어린 나이에 말이죠. 해안 스님은 할인이를 친딸처럼 돌보며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어린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할인이는 여전히 엄마 아빠를 기다렸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청년사에서의 하룻밤이 지나고 석유는 해안 스님과 조용한 아침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할인이는 마당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스님, 어제부터 계속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할인이는 정말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건가요? 석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할인이가 자신을 구해준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인연을 느꼈거든요. 해안 스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사실
할인이에게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석유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거사님과 할인이가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석유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 거사님, 혹시 따님 성함이 미나가 아니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석윤이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8년 전 이준호라는 남성과 결혼 문제로 갈등이 있으셨죠? 이번에는 석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스님이 어떻게 그런 일까지 알고 계실까요? 그럼 미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석윤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8년간 그리워했던 딸을 드디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해안 스님의 표정은 더욱 침통해졌어요. 거사님, 미나 양과 준호 씨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라고요? 석윤이 벌떡 일어섰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두 분 다 즉사하셨어요. 석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우리 미나가, 제가 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8년 전에 석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말해도 소용없었지만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나가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고아 출신에 가난하다고, 제 딸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안 스님은 조용히 들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석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8년간 쌓였던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나 양은 끝까지 아버님을 그리워했습니다. 해안 스님의 말에 석윤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곳에 올 때마다 아버님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아버님께서 할인이를 보시면 분명 용서해 주실 거라고. 정말 그랬나요? 네. 아버님을 원망하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더 잘했어야 했다고, 아버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석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딸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거든요. 할인이는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부모님을 많이 닮았어요. 스님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할인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똑똑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요. 어제 거사님을 구해준 것처럼 말이에요. 석윤도 할인이를 바라봤어요. 이제 보니 할인이의 눈매가 어린 시절 미나와 너무 닮았더라고요. 미나의 딸, 제 손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직도 가끔 엄마 아빠를 찾곤 합니다. 스님의 말에 석윤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손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거든요. 스님, 제가 할인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석윤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해안 스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저는 할인이의 할아버지입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손녀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석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스님께서 할인이를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거사님, 할인이가 과연 받아들일까요? 아직 할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안 스님의 걱정이 맞았어요. 할인이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할인아,
할아버지랑 이야기 좀 할까? 석윤이 할인이를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할인이가 뛰어와서 석윤 옆에 앉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인아, 할아버지가 할인이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석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7살 아이에게 복잡한 가족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할아버지는 할인이 엄마의 아빠야. 엄마의 아빠요? 그럼 할아버지가 진짜 제 할아버지예요? 할인이의 순수한 질문에 석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할인이의 진짜 할아버지야.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저 할아버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인이의 질문에 석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바보였어. 할인이 엄마랑 싸워서 보지 못했던 거야. 엄마랑 싸웠어요? 응.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할인이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석윤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딸에게 하지 못했던 사과를 손녀에게나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저랑 살 거예요? 할인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인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석윤이 해안 스님께 깊이 절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할인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할인이도 이곳을 좋아하니까요. 해안 스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언제든 오세요. 할인이에게는 이곳도 집이니까요. 석유는 할인이의 손을 잡고 절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어제는 딸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왔지만 오늘은 딸을 잃은 슬픔과 손녀를 얻은 기쁨을 동시에 안고 떠나는 거였어요. 할인아, 할아버지랑 새로운 집에 가자. 네, 할아버지. 할인이의 밝은 목소리에 석윤의 마음도 조금 밝아졌어요. 딸은 다시 볼 수 없지만 딸이 남긴 소중한 선물인 손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산길을 내려가며 석유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미나야, 아버지가 할인이 잘 키울게. 미안했다. 작은 중얼거림이 산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청년사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석윤의 집은 할인이가 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용했던 거실에는 할인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텅 비어 있던 방에는 할인이의 작은 침대와 장난감들이 놓였어요. 할아버지, 이 집 정말 커요. 할인이가 집안을 뛰어다니며 신기해했어요. 청년사의 작은 방에서 지내던 할인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거든요. 할인아, 천천히 다녀. 다칠 수 있어. 석유는 할인이가 다칠까봐 걱정됐어요. 계단도 있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들도 많았거든요.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그래,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주문할게. 석유는 아직 요리를 할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주로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거든요. 7살 할인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65세의 석윤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할인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청년사에서의 단순하고 평온한 생활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할아버지, 스님은 언제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어. 주말에 함께 가자. 정말요? 저 스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할인이에게 해안 스님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갑자기 떨어져 지내게 되니 외로웠거든요. 밤에는 가끔 울기도 했어요. 엄마, 아빠, 꿈속에서 부모를 부르는 할인이를 보며 석윤의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손녀가 얼마나 부모를 그리워할까 싶었거든요. 할인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석윤이 할인이를 다독여 주었어요. 석윤과 할인이는 서로에게 배워가며 지냈어요. 석윤은 할인이를 돌보는 법을 배웠고 할인이는 할아버지와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계란 후라이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할인이가 정말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쉬워요. 할인이가 의자에 올라서서 석윤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7살 손녀가 65살 할아버지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먼저 기름을 두르고요. 계란을 깨뜨려요. 조심히 해야 해요. 우리 할인이 정말 대단하네. 석유는 손녀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린 나이에도 생활력이 있는 모습이 기특했거든요. 약속대로 주말에 청년사를 찾았어요. 할인이는 스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스님, 보고 싶었어요. 할인이도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니? 네. 할아버지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해안 스님이 석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거사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닙니다. 할인이가 있어서 집이 훨씬 따뜻해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할인이가 온 후 석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했는데 이제는 할인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할인이는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할아버지와의 생활이 자연스러워졌고 밝은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 학교 가요. 할인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석유는 손녀의 입학 준비를 하며 설렜습니다. 학용품도 사고, 가방도 사고, 우리 할인이 준비 다 됐네. 할아버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아버지 이야기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할아버지가 할인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돼. 석유는 할인이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젊은 부모는 아니지만 할인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인이와 지내면서 석윤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일과 성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할인이의 작은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회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로 미루세요. 오늘은 할인이 학예회가 있어서요. 직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석윤이 개인적인 일로 회의를 미룬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할인이의 학예회에서 석윤은 가장 큰 박수를 쳤어요. 손녀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천사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잘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했어. 어느 날 저녁 할인이가 석윤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가족이 뭐예요? 가족?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야. 그럼 할아버지랑 저는 가족이에요? 물론이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석윤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럼 엄마 아빠가 할인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할아버지한테 할인이를 맡겨주신 거야. 석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딸 미나가 하늘에서 할인이를 자신에게 보내준 것 같았거든요. 1년이 지나고 석윤과 할인이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커서 뭐가 될까요? 할인이가 되고 싶은 거 뭐든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할인이의 꿈을 응원할 거야. 석윤은 할인이에게 자신이 딸에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할인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요. 할인이의 말에 석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녀가 자신을 롤모델로 생각한다니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청년사를 찾은 날 석유는 법당에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미나야, 아버지가 할인이 잘 키우고 있어. 너를 닮아서 정말 착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단다. 할인이도 옆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 저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안 스님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미나 양과 준호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석유는 할인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손녀와 함께하는 행복이 더 컸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평생 할인이를 사랑할게. 저도 할아버지를 평생 사랑할 거예요. 청년사 마당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사랑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할인이는 부모를 잃었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행복을 찾았고, 석유는 딸을 잃었지만 손녀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